이어서 우리 교재 78페이지고요. 조금 다소 딱딱한 내용이라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 권리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내용을 근간으로 각국의 상황에 맞는 아동 권리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10개 영역, 인구, 생명 및 생존, 보건, 보육, 교육, 가족, 사회성 발달, 사회 보장, 경제적인 안정, 또 문제 행동과 사회적 환경으로 구성된 아동 권리 지표를 개발하게 됩니다. 2006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개발된 아동 권리 지표를 토대로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에서 공고한 아동 권리의 국내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아동 권리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하고 교육, 법조, 의료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인 성인 옴부즈 퍼슨, 또 아동 옴부즈 퍼슨을 위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국내 아동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아동 권리 홍보, 아동 권리 침해 사례 조사, 정책 재현 등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4년 아동 청소년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아동 청소년 인권팀을 신설하게 되고, 2016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제 그 안에 3인의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제 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아동 청소년 권리에 대한 독립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되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책 개선 공고, 아동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또 관련 연구 및 실태 조사와 더불어 아동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인권 지킴이단을 운영하게 됩니다. 2017년에는 아동 청소년 인권팀을 아동 청소년 인권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게 되고요. 정부는 아동 청소년의 권리 증진 및 미래에 대한 투자 확대라는 관점에서 관련 예산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은 GDP 대비 3%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예산 수립으로 2011년부터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양육 환경 및 발달 사항에 따른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드림스타트 사업을 131개 시군구에 실시하게 되고, 2015년부터 229개 모든 시군구까지 확대 실시하게 됩니다. 방과 후 홀로 방치되는 아동에 대해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도 2011년 또 3,260개소에서 2018년 4,138개소로 확대되고요.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종합실태를, 여성가족부는 3년마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청소년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고, 교육부는 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해 유초 중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학교, 학생, 교원, 시설 현황 등 교육 관련 전수조사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보건복지부는 2011년 협약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유엔 아동권리 협약 제3, 4차 국가보고서 및 공고사항 자료집을 제작 배포하였고, 2015년에는 협약 홍보 포스터 및 소책자를 제작하여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엔 아동권리 협약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홍보하게 되고 배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초중 고등학교 및 아동 관련 시설에 배포하게 됩니다. 2016년에는 아동 권리 헌장을 제정 발표하고 이제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 또 유아용 포스터를 제작하고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이제 또 배포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협약 홍보를 위하여 인권자료 개발, 배포 및 언론 보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정부는 공적 개발 원조를 통한 국제 협력을 위해 아동 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 개발 협력의 기본 정신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제 개발 협력 기본법을 2010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제2차 국제 개발 협력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됩니다. 한국 국제협력단 이제 2013년부터 4대 범 분야 이슈 중 하나로 환경, 젠더, 빈곤과 함께 인권을 선정하여 코이카 인권 분야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비차별의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원칙에 속하는 권고사항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차별 금지 또 이제 해소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제1, 2차 국가보고서에서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규정을 하게 되고, 헌법 제11조 1항에 근거하여 아동에 대한 비차별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인종, 민족, 피부색에 따른 차별은 서술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일민족 국가로 그러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이에 대한 1차 보고서에 대한 공고사항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었으나 제2차 보고서의 공고사항에서는 헌법에서 인종, 피부색, 언어에 기반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협약 제2조에 명시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3차, 4차 국가보고서에서는 2006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인종차별 금지를 명문화하게 되고, 2007년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과 2008년 초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거주지가 확인되는 불법 체류자 아동의 의무 교육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인종차별 예방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였음을 명시하게 됩니다. 또한 인종과 차별 예방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명시하게 되고요. 인종과 민족에 따른 차별 금지를 위해 다문화 가정이나 이주 가정 아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2005년 장애인 음악가 4명이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감동 콘서트 희망으로 순회 공연을 실시하고, 2006년도에는 일반 학생이 동참하는 또 2006년 전국 장애 학생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일반 학교에 장애인의 영상 자료집을 배포하고, 2007년에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 학교를 확대하는 기존의 장애 아동 교육 정책에서 통합교육을 활성화하는 지원책으로 전환하는 것도 바로 차별 금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아동을 어떠한 조건에서도 차별하지 말라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공고에 따라 남자 18세, 여자 16세였던 혼인 가능 최소 연령을
민법 개정을 통해 남녀 동등하게 18세로 조정하고 아동권리협약 제7조에 위배되는 호주제를 폐지하였고, 또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채택해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적법에 명시해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태어난 아동의 무국적 위험을 없애고 국적과 신분을 취득할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3차, 4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성적 지향 및 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 항목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를 포하고 차별 금지를 법률적으로 명시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공고하게 됩니다. 제5, 6차 국가보고서에서는 그간 여러 차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제정되지 못하였고,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 정책이 미흡하여 구체적인 차별 실태 파악과 대책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하게 됩니다. 취약계층과 소수 집단 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 조치로 정부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다문화 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있고, 또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이주 배경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과 차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취약계층 아동의 기회균등과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육성을 위해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및 양육 지원을 위해 청소년 한부모 전용시설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또 미혼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사용 청소년 한부모 상담 매뉴얼을 개발하여 각급 학교에 배포하고 보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제1, 2차 국가보고서에서 우리 정부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 양육의 1차적 책임자는 부모이지만 국가와 지역사회가 부모를 지원해야 함을 명문화해 놓았으며 아동 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제1차 보고서에 대한 공고사항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비차별의 원칙에 근거하여 취약계층의 아동을 특별히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게 되고, 2차 보고서에 대한 공고사항에서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치적, 사법적, 행정적 결정에 이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법적으로 보장해 놓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공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제3, 4차 국가보고서에서는 2007년에 민법으로 개정된 양육비 부담 등 양육 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협의 이혼이 가능한데, 협의 내용이 아동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직권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실천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또한 1, 2차 국가보고서 제출 당시 우리나라는 부모의 자녀 면접 교섭권만 인정하였으나 2008년 민법 개정으로 자녀의 부모 면접 교섭권을 인정하고 있고, 협약 비준 당시 입양은 호적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만 하면 가능했으나 2008년부터 친양자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허가제가 되고 호주제 폐지로 가족 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에서 개인별로 가족관계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으로써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및
아동의사 존중의 원칙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실제 아동 관련 사법, 행정적 절차나 프로그램에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지켜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지적하게 되죠. 이에 따라서 제5, 6차 국가보고서에서는 정부는 2016년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에 아동정책 영향평가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할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하게 됩니다.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아동총회나 청소년 특별회 등 다양한 아동 청소년 참여 기구에 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공소시효 특례, 피해 아동 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신뢰관계에 대한 사람의 동석, 피해 아동 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피해 아동 청소년 등에 의한 조치의 청구 등 조항들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준에 입각하여 규정되어 있다고 보고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생명 생존 발달권 보장의 원칙인데요. 우리 교재 83페이지고요.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제1차 국가보고서에서 이제 우리 정부는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 인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과 아동복지법 등에서 아동의 생명, 생존, 발달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고하게 됩니다. 이어서 제2차 국가보고서에서는 경제위기로 인한 유기아동 증가 문제와 사랑의 매를 교육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유교적 간에 이로 인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노력에 대해 보고하게 되고, 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이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허용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여 관련 법률 및 규칙의 개정과 체벌 금지에 대한 공공 캠페인, 비폭력적인 징계 형태를 한국 정부에 공고하게 됩니다. 제3, 4차 국가보고서에서는 비폭력적인 훈육을 하라는 아동권리위원회의 공고에 따라 아동권리 캠페인을 통해 체벌금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동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고, 초, 중, 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에서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게 했으며, 학교폭력 및 청소년 자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05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 수립 및 추진, 2004년 자살 예방 기본 대책 수립, 2007년 청소년 자살 예방 대책 수립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게 됨을 보고하게 됩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보고 의무를 규정한 가정폭력특별법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고, 아동학대와 방임사건의 신고 접수 및 피해자 상담과 지원을 위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게 되고, 2005년 신설된 아동복지법 제26조 2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을 집행하는 사법집행인원과 사회복지사, 검사를 대상으로 한 훈련을 규정하게 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소식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이 총 100시간의 이론 교육과 훈련 실습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게 되고, 또 2007년부터 각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그룹홈이나 단기 보호시설을 운영하도록 하였음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1세 이상 아동의 사망 원인으로 사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에 따라 2003년 어린이 안전 원년 선포 및 아동안전 종합대책 수립 등 다양한 어린이 안전 관련 조치를 취했고, 법률 개정을 통해서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사형 금지를 규정하는 협약의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보고하게 됩니다. 5, 6차 국가보고서에서 아동 청소년의 자살과 안전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2012년 자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무가 예방 정책을 규정하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과 보건복지부의 자살 예방 사업, 중앙 자살 예방센터 운영,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추진, 여성가족부의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운영 및 교육부의 학생 자살 예방 관리,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학생 정신 건강 정책 중점 연구소 운영, 위 프로젝트 사업 추진 등을 보고하게 됩니다. 이제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아동 청소년 활동 안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청소년 활동 진흥법을 개정하여 청소년 수련 활동 신고 인증제를 도입하고 2015년 청소년 활동 안전센터를 설치하고 2016년 수련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내용을 법제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익사 등 어린이 사망사고를 예방하여서 2020년까지 어린이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인 2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서 2014년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을 제정하였고 2015년 학교 안전사고 발생 연평균 증가율 제로화를 목표로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유초, 중고, 발달 단계별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표준안을 마련하게 되고 실종 유괴 경보제도와 실종 신고체계를 경찰청으로 일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2016년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발표와 교육 분야 안전종합대책 수립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적 건수를 확대하였음을 보고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동의사 존중의 원칙을 살펴보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제1차 1, 2차 국가보고서에서 우리 정부는 민법에 아동의 친권자 지정 아동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라는 내용과 부모가 이혼한 경우 자녀가 15세 이상이면 자녀의 의견을 고려하여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3, 4차 국가보고서에서도 우리 정부는 2차 공고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다양한 법률의 제정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아동의 부모 면접 교섭권을 인정하게 되었음을 보고하게 됩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은 입양 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 아동의 동의가 있어야 입양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으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15세 미만 아동의 견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에 우려를 표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률상 절차나 사회적 태도의 변화를
진행시켜 나가도록 권고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권리가 많은 부분 향상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일 것입니다. 아동은 보호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 이를 위해서 법률의 제정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고, 우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는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